GH가 만들어갑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도시는 우리의 삶터입니다. 도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GH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GH가 만들어갑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과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GH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GH가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만듭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고품질 주택을 만들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하남, 과천, 고양, 안산,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GH가 3기 신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더 굿 디벨로퍼 GH. 도시는 우리의 삶터입니다. 도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GH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GH가 만들어갑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과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GH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GH가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만듭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고품질 주택을 만들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하남, 과천, 고양, 안산,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GH가 3기 신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더 굿 디벨로퍼 GH.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기획부장 정석진입니다. 고양원당 679역 주민분들과 랜선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현재 화면에 201명 시청 중이라고 뜨는데 더 많은 주민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7월 고양원당 679역이 공공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과 함께 궁금점이 여러모로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1차 주민 설명회가 있기까지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우선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주민 설명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다소 불편을 느끼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 영업이나 육아, 거주지 등 시간과 공간 제약 여건으로 인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분들까지도 소통의 기회를 갖고 싶기에 진행 방식을 택한 것이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민 설명회 자료는 주민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오늘 설명회 이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다음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간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회에는 주민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검토한 자료를 주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전 질의해 주신 주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후 주민 여러분들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 측 전문가들이 각 해당 분야에 대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방송 송출과 주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 설명 및 사전 질의응답 시간 동안에는 채팅창이 활성화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 설명회 자료를 보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비법정 사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본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영상은 원활한 영상 송출을 위해 일부 편집될 수 있으며 4월 28일 목요일부터 5월 6일 금요일까지 본 채널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목차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고양원당 67구역 사업 검토 및 추진 방안, 향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목적으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부 정책에 부응코자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0년 12월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하였고 21년 7월 고양, 광명, 화성 지역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사업성 보장과 같은 주민분들에게 이로운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키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사업 내용을 비교해보면 주민이 사업의 손익을 배분하는 관리 처분 방식, 시공사 선정 사항은 둘 다 동일하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산정에 있어 민간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12%, 공공재개발이 다른 점은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50%를 공공임대, 지분형, 분양전환 임대와 같은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동의율 산정 시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공공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민간 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나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며 도시규제 완화 사항으로는 법정 용적률의 120%인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공공사업관리를 통해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평균 10년에서 약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미지정 시 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GH 공공 시행 시 GH 조합 공동 시행보다 사업기간을 약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절차 및 기간을 볼 때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으로부터 사업 준공, 청산까지 약 5년 정도 소요되어 GH 플러스 조합 공동 시행보다 5년 가까이 단축될 것입니다. 조합이나 주민대표회의의 설립 요건, 시행자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GH 공공시행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의견이 모아지면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 저희 GH와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준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공공정비계획 입안 및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여 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고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인가됩니다. 이후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공공시행자가 지정되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사업시행 인가, 종전자산 평가, 시공자 선정, 조합원 분양, 종우자산 평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착공, 일반 분양, 사업 준공, 이전 고시 순으로 추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민들이 저희 GH와 공동 시행 방식을 원하실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 대신에 조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 및 시간이 소요됩니다.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2021년 7월 16일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및 후보지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지는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북측 및 동측에 위치하여 전체 면적은 약 16만 제곱미터, 약 4만 9천 평 정도입니다.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며 2018년 기존 원당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제척된 곳입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 지역 상향이 필요하여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16만 2천 제곱미터이며 면적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 용지가 약 11만 4천 제곱미터 70%,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약 20%, 이외에 복합용지, 미래용지, 종교용지 등이 약 10%입니다. 도로는 동측 충장로에서 진입하여 동서 방향으로 20m 폭, 그 외는 각각 15m, 12m 폭입니다. 성사초등학교 증축 등을 고려 미래용지 배치, 남측 성사혁신지구와 연접, 원당역의 인접지역에 복합용지를 배치하였습니다. 민간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비교하여 세대수를 산정해 봤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민간재개발 용적률 250%, 공공재개발 용적률은 위 용적률의 120%인 300%라고 가정할 때 지상 연면적 약 35만 1000제곱미터, 지하 연면적 약 19만 1000제곱미터, 합계 약 54만 2000제곱미터로 민간 재개발 용적률 250% 적용 시에 비해 약 9만 1000제곱미터, 2만 7500평 정도 증가하고 총 세대수는 3689세대로 575세대, 일반 분양분은 266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최고 층수 38층, 대지 면적은 11만 8천 제곱미터, 종전자산 약
5,118억 원, 건축공사비는 3.3제곱미터 평당 500만 원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분양가는 민간 재개발 추진 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나 공공재개발 추진 시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됩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건축 배치는 용적률 적용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검토된 사항으로 향후 조정될 예정입니다. 용적률 약 300%에 층수는 지상 최고 층수 38층, 지하 2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총 3,689세대로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2,645세대, 일반 분양분 361세대, 공공임대 등이 683세대입니다. 평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약 25평 이하가 2,181세대로 약 59%, 60초가 85제곱미터 이하 약 25평 초가 34평 이하가 1,508세대로 약 41%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 공급 계획 추정안입니다. 건축 배치에 따라 주택 공급 계획은 향후 조정될 수 있으며 전체 3,689세대 중 전용 면적 기준 84제곱미터 34평형이 822세대로 약 22.3%, 74제곱미터 29평형 686세대 약 18.6%, 59제곱미터 25평형 1,542세대 약 41.8%, 49제곱미터 20평형은 359세대 약 9.7%, 39제곱미터 18평형은 280세대 약 7.6%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2,645세대에 대해 전용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에서 전용면적 49제곱미터 20평형까지 배분하였고 361세대를 일반 분양분으로 하였습니다. 공공임대, 지분형, 분양전환 임대와 같은 주택을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5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683세대 계획하였습니다. 비례율은 종전자산, 종우자산 검토 시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분양가 추산한 결과 전용면적 49제곱미터 20평형은 약 3억 1,900만 원,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5평형은 약 4억 4천만 원, 전용면적 74제곱미터 29평형은 약 5억 3천만 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은 약 5억 8,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변 시세의 70%를 적용한 종후가격 평가금액 추정 시 약 1조 6,977억 원, 공사비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적용 시 사업비는 약 1조 1,812억 원, 종전자산 감평 금액 약 5,118억 원 적용하여 비례율은 약 100.9%로 산정되었습니다. 분양가격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인 평당 2,609만 원에 공사비 500만 원 적용 시 비례율 100.9%였는데 공사비를 550만 원으로 변경 적용 시 비례율이 82.6%로 산정되었습니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주변 시세의 60%에 해당하는 평당 분양가 2,226만 원에 공사비 500만 원 산정 시 비례율은 93.9%, 공사비 550만 원 적용 시 비례율은 75.6%이며 현 시세의 80%를 적용한 평당 분양가 2,970만 원에 공사비 500만 원 적용 시 비례율 107.7%, 공사비 550만 원 적용 시 비례율 89.3%로 산정되었습니다. 민간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종후가격 평가 금액이 감소할 경우 비례율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례율 100.9%일 때 평형별 분담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자산 3억 원 시
권리가 3억 300만 원이 산정되고 주민 분담금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1,600만 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1억 3,700만 원,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2억 2,600만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2억 7,900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종전자산 4억 원 시 권리가 4억 400만 원이 산정되고 주민분담금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8,500만 원 환급,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3,600만 원,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1억 2,500만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억 7,8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주민준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게 됩니다. 23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25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어 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28년 6월에는 공사 착공 및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간 주민분들께서 10수년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오신 만큼 보여드린 일정보다 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분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고양시와 협의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를 추가 확보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기반시설 및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구역 내 주택 및 상가의 세입자 등 주민들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질의 내용을 제출하시지 못하셨거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내용 등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채팅방에 질의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럼 사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께서 설명드릴 예정이며 먼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정정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평가 분야 강무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 분야 임상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답변 순서는 제가 먼저 사업계획 및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고 다음으로 도시계획, 감정평가, 도시정비 분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 주민 동의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정비구역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 동의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원당 67구역은 현재 사업계획 수립 단계로 저희 GH가 동의서를 진구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정비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H가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며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GH는 GS건설, 대우건설, DLENC 등과 같이 다양한 건설사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도 일군 건설사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분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당 6구역, 7구역의 개별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12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 제안 공모 시 원당 6, 7구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공모 접수하였습니다. GH는 접수 내용에 따라 하나의 구역으로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6, 7구역을 저희가 분리하여 사업 추진 시 각각의 정비 기반 시설 및 의무 임대주택 확보로 인해
통합 추진 대비 비례율이 낮고 이에 따른 주민들이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두 개 구역을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평가 분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대화감정평가원의 강우진 평가사입니다. 우선 조합원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께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 금액이 조합원 권리가액보다 클 경우 조합에 납부하셔야 될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님별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관리처분으로 인정된 조합원별 권리가액보다 더 큰 금액의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실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분담금으로 납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분담금과 종전자산 평가액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의 원가, 즉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총 사업비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분양가는 종전자산이 높아지면 또 높아지고 낮아지면 그에 따라서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금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전자산 평가 금액과 조합원 분양가 간 그 균형이 유지되게끔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된다면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질의 내용으로 이전에 사업성이 낮아서 재개발이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유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전 사업의 해저 시점과 그리고 현재 시점 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전 사업, 즉 민간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와 공공 재개발로 추진할 경우에 사업성 분석 결과를 보시면 동일한 조건, 즉 종전자산 평가 금액과 조합원 분양가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에도 민간 재개발의 경우에는 비례율이 87.2%, 공공 재개발은 100.9%로 공공 재개발로 추진할 때 좀 높게 나타난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공공 재개발로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허구 고분양가 심사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재개발 대비 일반 분양가 규제가 없는 등 공공 재개발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에 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재개발 사업이 일반적으로 중단되는 이유는 사업성의 문제도 있지만 조합원 간의 신뢰 그리고 그 마찰 그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개발로 진행할 경우 우선 사업성이 비교적 높고 특히 사업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아무래도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 분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정비 분야 지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원당 67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죠. 현재 추진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단체가 설립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과 자금 차입의 방법, 의결을 근거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입 또는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주민대표회의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 이전 또는 이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추진단체가 집행한 비용 또는 계약 체결한 계약에 승계해 드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분양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먼저 1+1 주택 분양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소유하고 계신 토지 주택의 규모 또는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1세대 또는 1인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유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1항 7호 라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의 가격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분양받아야 하고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이 됩니다. 분양 대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있는 게요. 구역 내 상가 2개가 있는 경우 아파트와 상가를 공급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관계 규정에 따라서 분양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를 2 이상 또는 주택을 2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하고 계신 상가의 규모 또는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 공급 순위 또는 부대복리시설 공급 순위에 따라 공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 도로 25제곱미터, 그러니까 과소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질문인데요.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은 토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과소필지 여부에 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향후 분양권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으로 2021년 7월 달에 주택을 매수했다라고 했고 분양권이 나오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GH 단독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양도 양수에 대한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101조 2의 사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권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내용을 따르게 되면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행위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 또는 토지, 주택을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는 행위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소유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증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빌라를 소유한 분도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구역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분양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당연히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습니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최초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종전 구역 외에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5년 내에는 분양권이 제한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평형 선택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관리처분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게 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규정에 따르게 되면 제26조 주택 공급 기준 등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종전의 자산 총액 가액에서 가장 인접한 주택 분양 가액을 주택을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동층호는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자 이주 대책과 관련된 문의가 있었는데요.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면 이사비 그리고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한 사업 구역 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물량 일부 세대는 세입자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공급 기준은 추후 수립해서 공개해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질의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사전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방식은 순서와 상관없이 저희 전문가들이 채팅창을 보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주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질문 위주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아이디 화님께서 이주비 관련해서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는 어떻게 보면 이주비라고 표현은 하고는 있지만 실제는 어떤 금융권과의 협약에 의한 집단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비 규모라든가 그리고 그 시점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확정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주비는 주택 그 담보대출과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그 정부의 대출 규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제 얼마나 드릴 수 있다는 걸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 관리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 원더보이님, 아이디 임라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H 단독 시행 방식은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절차가 없고 공동 시행 방식 대비 주민 동의 기준이 완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GH에서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안양 냉천지구의 경우에는 18년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 20년 관리처분 계획인가 21년 공사 착공을 통해서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네, 아이디 원더보이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 용적률이 300%인데 추가로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검토한 내용은 지금 전체 용도 지역이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금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등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주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담 4구역을 예를 들면 현재 2종, 3종 주변에 사업 시행을 한 용적률은 258%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저희가 원도심 전체적인 계획들을 검토를 하고 교통처리, 기반시설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이고 현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용도지역 수준으로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 고양시나 그리고 주민대표회의 등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용을 해서 300% 부분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 협의를 통해서 계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새로운 나님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 내용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경우 대상이 되는가요? 라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분양과 관련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되시면 상속받으신 분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 임라힐님 질의 중에서 향후 새 정부의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로 기존 300% 이상의 용적률 상향이 확정될 경우
소급 정역 가능한지 여쭙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해당 용도 지역에 대해서 120%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새로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아이디 원더보이님의 질의 내용 중에 주민준비위원회 구성 시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건가요? 라는 질의가 있는데요. 사실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현행 관계 법령상의 구성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인근단지의 사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비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아이디 원더보이님의 질의인데요. 임차인분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 원더보이님의 질의 내용인데요. 원당 6구역과 원당 7구역을 분리해서 분양할 수 있나요? 현행 규정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리해서 분양도 가능합니다만 동호수 추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디 태훈윤님, 단지 브랜드에 자연인이 들어가나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안양 냉천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GH의 브랜드 자연행과 또 시공사 건설사의 브랜드를 동시에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또 건설사를 선정해서 자연행과 함께 좋은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환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아까 그 보여주신 부담금에서 사례 1과 사례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마 저희 설명회 자료 1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례율 검토 내용 중에 사례 1의 경우, 사례 2의 경우 분담금 내역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종전자산 금액이 3억 원이신 조합원님과 종전자산 금액이 4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의 분담금, 동일한 평형을 분양을 받았을 때 분담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예시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디 관산백님의 질의 내용인데요. 지분이 작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분이 작더라도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아이디 원더보이님의 답변 질의사항입니다. 원래 4,500세대였는데 3,689세대로 줄어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후보지에 대해서 공모안을 가지고 총 세대로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세대수를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후보지 검토하면서 토지 용계 그리고 사업성 주변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현재 계략 검토한 세대수가 3,68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계획을 검토하면서 세대수 평형을 대형평이나 중평을 좀 늘렸을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에 주민들께서 의견들을 주셔서 용적률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피드백을 주시면서 사업계획 세대수 부분은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디 원더보이님의 의견이십니다. 사업 진행 시 학생 수의 증가로 현 성사초등학교로 가능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사업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학구는 성사초등학교로 저희가 학생들이 통학을 하게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 이찌루탁공님이시고요. 질의 내용이 현재 7구역에 거주 중인데 6구역으로 분양될 경우에 역세권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거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에 대안이 있느냐라는 물음이신 것 같고요. 현재 여러분께서 이제 소유하고 계신 물건에 대한 자산 평가를 실시할 때 위치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대한 평가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신 특수한 물건에 대한 부분이 감정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분양 신청할 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불이익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뭐 그 위치에 다시 분양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디 이희연님의 질의고요. 지분이 작아도 큰 평형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의가 있고요. 지분이 작으셔도 큰 평형에 대한 분양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선권에서 지분이 큰 순위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 김만수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의 계획 위치와 현재 소유한 주택의 위치는 관련이 있는 건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공재개발은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향후에 공동주택 건축계획 배치계획에 따라서 선정되는 그 주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없나요? 그러면은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서 여기서 질의 답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다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주민 설명회가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기를 바라며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가 설명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그간 10수년간 정비 사업을 손꼽아 기다려 오신 만큼 그 염원에 부응하고자 저희 GH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는 우리의 삶터입니다. 도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GH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며 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GH가 만들어갑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의 중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과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GH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과 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GH가 편안하고 따뜻한 집을 만듭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격, 고품질 주택을 만들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따뜻한 주거 복지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하남, 과천, 고양, 안산, 용인 플랫폼 시티까지 GH가 3기 신도시와 함께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더 굿 디벨로퍼 GH